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비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여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건 저도 걸려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대상포진,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인플루엔자나 폐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환절기 때 참 많이들 건강을 잃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네. 요즘 목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취업에 있어서도 건강함과 이렇게 체력을 요구하는 게 맞잖아요. 네. 때문에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영리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건강까지 꼭 챙기셔서 네. 최고의 컨디션으로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역시 등장만으로 기대가 되는 은행권 공채 절대 지존 미스터 뱅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기업은행 필기 전형을 다뤄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기도 해봤고요. 오늘은 농협중앙회 5급 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중앙회 5급 채용 현재 일정은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어제는 문제 좀 풀었는데요. 오늘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쉬어야죠, 이제. 그렇죠. 어제 수고하셨으니까요. 그 농협중앙회가 지금 그 4월 28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필기 시험을 보는데 네. 그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서류 접수, 그러니까 서류 전형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지원자들 모두 이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누구나 다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 다 실시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납니다. 서류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면 이제 이 서류 발표 결과를 가지고 그 주 일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 날 필기 시험을 보는데 농협중앙회도 이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 금융권 또 특히 뭐 은행권 취준생분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필기시험 발표가 5월 중순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농협 중앙회 계열사들은 면접을 전부 다 이제 한 번만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죠. 제가 진짜 뽀뽀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참 우리 취준생들에게 취준생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꼭 뭐 면접을 여러 번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합숙 면접까지 볼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진짜 농협중앙회 이런 면접 한 번만 보는 거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가쁜 뽀. 뽀. 뱅쌤의 뽀뽀를 부르는. 네, 지난 하반기에 그리고 또 농협은행 5급 채용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농협중앙회 5급이 있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취준생들 중에서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농협 또 농협중앙회 농협 계열사들은 전부 다 직급 제도가 뭐 4급, 5급, 6급 이렇게 직급 제도가 있는데요. 이 5급이라고 하는 이 농협 계열사의 5급이라고 하는 게 대졸 신입행원, 대졸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근데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차이점은 우리가 농협은행이라고 하면 그냥 뱅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점에 갔을 때 창구가 있고 거기서 예금이나 대출을 받는 이런 농협은행은 그냥 말 그대로 뱅크, 은행이고요. 농협중앙회는 이렇게 뱅크처럼 이렇게 고객을 상대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 전국의 각 지역에 가보면 지역 농협, 단위 농협이라고 하는 게 약 몇 천 개가 있습니다. 이 몇 천 개가 있는 이 단위 농협을 조직을 관리하고 그 뭐 감독하고 뭐 지원해주고 영업 지원 교육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곳, 단위 농협을 주로 상대하는 곳, 이곳이 농협중앙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중앙회는 대고객 서비스를 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는 그냥 사무조직입니다. 사무조직이고 그냥 내근직 이런 쪽이니까 꼭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농협중앙회 지원을 하면서 뭐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거나 이 농협중앙회는 서비스 마인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기획력, 분석력, 창의력 이런 쪽이 더
위주가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조금 차별을 좀 두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하는 업무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뭐 연봉이나 복지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려할 것 같은데 중앙회나 은행 중에 솔직히 어디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뭐 조금 중앙회를 처음부터 준비했던 분들도 있고 취준생분들 중에 네. 또 은행을 처음부터 이제 준비했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둘 사이에 선호도를 뭐 이야기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앙회가 농협은행에 비해서 더 강점이 있다면 우리 농협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게 있냐면 영업에 대한 압박,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이제 그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니까 농협중앙회를 좀 더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취준생을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네가 농협중앙회랑 농협은행이랑 둘 중에 둘 다 붙었다. 만약에 둘 다 붙었다 그러면 어디 갈래? 그러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농협중앙회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중앙회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렇죠. 편이군요. 예, 예. 네. 네. 4월 24일 정도에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농협중앙회를 더 선호하는 만큼 학생들도 막 중앙회만 열심히 파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은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보통 어떤 학생들이 농협은행을 많이 준비를 하냐면 평상시에 좀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뭐 계속 이제 다른 시중은행권도 같이 준비했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농협은행을 주로 준비를 하는데 농협중앙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이제 주로 뭐 지방 국립대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지역에 전국에 이제 다 널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 학생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좀 성격이나 이런 쪽이 사근사근하기보다는 좀 농협 한 우물만 파는 이런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취준생들 중에 이제 그 서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우리 지원자들 중에 농협중앙회를 한 우물만 파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랑 중복해서 지원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복 지원하는 분들보다는 농협중앙회를 한 우물만 팠던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입하다를 나누기 전에 지금은 이제 서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필기시험 준비를 아마 지금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그래도 합불로도 많이 하고 서류는 많이 붙여주는 편이잖아요. 혹시 농협중앙회도 서류에서 많이 떨어뜨리는 편인지 아니면 잘 붙여주는 편인지 어떤가요? 농협 계열사 쪽은 서류 전형을 다 칼같이 합니다. 그래서 합불, 소위 학생들이 우리 취준생들이 적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류 접수,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적어서 넣으면 필기시험 기회를 누구나 대부분 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는 그 서류 전형을 칼같이 해서 거의 한 5배수에서 10배수 사이만 서류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24일 날 서류 발표가 나는 이 타이밍에도 꽤 많은 분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 요번에 이제 농협중앙회 채용이 00명,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100명이 넘어가지 않는데 뭐 거의 한 50명 내외, 작년 하반기에도 뽑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그렇게 많이 뽑을 것 같진 않은데 한 00명이라고 봤을 때 약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지원할 거고 그러면 약 50명이라 그러면은 10배수면 500명입니다. 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다 떨어지는 거니까 약 2,000에서 3,000명 사이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좀 어려우니까 농협 계열사는 서류 전형에 붙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노력했던 겁니다. 네. 서류도 붙기 힘들고 또 그 다음 과정인 필기시험도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농협중앙회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치루어지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농협중앙회 시험은 크게 인적성 평가, 직무 능력 평가, 직무 상식 평가, 그리고 논술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교시 인적성 평가부터 살펴보면 문항수는 총 325문항이고요. 시간은 45분이 주어집니다. 출제 영역은 조직 적합성과 성취 잠재력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 2교시는요. 직무 능력 평가고요. 50문항의 시간은 60분이 주어집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2교시로 직무 상식 평가도 있는데요. 20문항의 시간은 20분 주어지고요. 금융 경제 분야에 관련한 시사 상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3교시 논술평가는 시간은 40분이 주어지고요. 금융, 경제, 일반 시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네, 그럼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스튜디오 돌아가서 살펴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농협중앙회 필기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보니까 3교시에 논술 시험이 있는 것 같아서 농협중앙회 6급은 논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5급은 논술이 있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6급 채용은 전부 다 논술이 없습니다. 네. 6급 채용은 과거에는 아주 시간이 한 10년 이상 지난 과거에는 전문대졸 채용 그 레벨에 해당되는 채용이었는데요. 이 5급 채용이 이제 대졸 신입이다 보니까 농협 계열사의 각 5급 채용은 다 논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년에 이제 은행권 그 채용 비리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각 은행들이 논술 시험이 있던 곳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또 농협중앙회 이쪽이었는데 이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은 논술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이제 객관식 시험을 도입을 했죠. 근데 우리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은행 그리고 농협 계열사들은 아직 논술 시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뽀뽀해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입술을 살짝 다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술 시험도 없애야 되는데 네. 논술 시험도 없애야 진짜 우리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논술 시험을 아직 두고 있는 거는 우리 채용 그 커리큘럼 이 채용 프로세스가 우리 취준생들에게 너무 복잡한 은행별로 너무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쌤이 굉장히 밀당을 잘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고득점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는 인적성 평가가 45분 정도 치루어지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출제되고 그 평가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인적성 평가라고 1교시를 보는데 사실은 인적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성 쪽이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45분 동안 325문제인데요. 45분 동안 325문제를 푼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좀 안 가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면을 제일 먼저 한다. OX 이런 인성 검사. 그냥 바로바로 푸는 문제. OX 찍는 거 있죠. 근데 이 작년에도 문항이 조금 더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그 작년에는 이거보다 문항이 340문항인가 그랬고 시간도 50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300문항대를 40분에서 50분 사이에 풀 수 있냐 하면 대부분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1교시 그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중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체크만 바로바로 하면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낼 수 있으니 여기 1교시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말고 갔으면 좋겠고 다만 1교시에서 이제 그 평가 요인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4월 초에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했을 겁니다.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답변했던 것들과의 일관성. 그때는 A라고 답변하고 지금은 이번에 필기시험 보러 갔을 때는 B라고 답변하면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관성을 좀 유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325문제 안에서의 일관성입니다. 1번에서 이 비슷한 1번에서 땡땡한 문제가 나와서 내가 O라고 했는데 뒤에 300번에 가서 다시 1번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X라고 하면 또 이제 일관성이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4월 초에 봤던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의 일관성, 그 다음에 325문제 요 안에서의 일관성, 요것만 좀 신경을 쓰시고 1교시를 보시면 1교시는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더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2교시는 직무 능력 그리고 직무 상식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직무 능력은 1시간 동안 50문항을 풀어야 되고요. 직무 상식은 20분 동안 20문항, 총 80분 동안 70문항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요? 예, 어제도 우리 기업은행의 필기시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은행은 NCS를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농협중앙에서는 이거를 NCS를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무기초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2교시에서 50문항을 보는 이 50문항은 NCS입니다. 아까 우리 한유진 캐스터님이 말씀 주셨듯이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 나오는 게 50문항이니까 요 영역은 NCS니까 NCS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왔을 겁니다.
해왔는데 다만 자원 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요 영역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그러니까 요 문제들은 좀 나중에 푸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그 이제 NCS 50문항을 60분 안에 풀고 나면 이제 다시 20분 안에 그 시사 상식, 금융 상식 쪽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 금융 상식 쪽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뭐 어제 이야기했던 기업은행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NCS와 상식이다. 50문항, 20문항이다. 근데 NCS는 여러분들이 NCS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NCS는 아까 이야기했던 수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요 문항들을 조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교시는 논술 평가죠. 뱅쌤의 뽀뽀를 받지 못한 이유인데 40분간 논술 한 편을 작성하게 되는데 비중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서는 그래도 3교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1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변별력 없는 항목이고요. 2교시는 NCS와 금융상식인데요. NCS 금융상식보다 3교시가 오리지널 여러분들의 그 능력입니다. 역량이죠. 그래서 3교시가 논술 평가를 보는데 40분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특히 농협중앙회를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은행이나 다른 곳들은 지금 이번 상반기에 논술이 거의 없다 보니 그 농협중앙회를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있을 텐데 요 기간을 이번 주에 기업은행 필기시험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농협은행 논술 쪽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번이 조금 중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3번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금융이나 경제 일반 시사 중에 주제를 하나 택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워야 그래도 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문항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게 되죠. 하나는 금융경제고요. 하나는 일반 시사 쪽인데요. 이 중에 40분 동안 논술을 적는데 그때 나누어 주는 이 답안지 작성하는 답안지가 B4 용지 우리 대학교 때 시험 보는 이 용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용지 한 면을 그러니까 한 장을 줍니다. 한 장을 주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래서 이 40분 동안 우리가 실제로 적어보면 40분 동안 아무리 많이 적어도 이 두 면을 다 적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40분 동안 그래도 평균적으로 적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를 적냐면요. 앞면 다 적고 그리고 뒷면으로 넘어가서 뒷면에 약 3분의 1 정도 적으면 평균치고요. 그중에 좀 더 많이 적으신 분들은 뒷면에 한 반 정도까지도 적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내가 1.5페이지 1.5면을 적는 연습을 하겠다. 두 면을 다 적는 건 되게 힘드니까요. 네. 1.5면을 적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 시사상식으로 토대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주제가 이제 두 개니까 하나는 경제금융이고 하나는 이제 일반 시사인데 농협중앙회는 이제 농협중앙회 특성상 농촌, 농민, 농업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금융경제도 그렇고 일반 시사도 그렇고 계속 농촌, 농업, 농협 이런 쪽과 결부시켜서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공유경제와 농협에서의 역할, 공유경제에 따른 농협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제지주, 지주회사가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지면서 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 농협과 또는 농촌과의 대응관계 또는 역할 그리고 또 시사 쪽에서는 반농 반X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농 반X. 그러니까 농민 역할도 반 그리고 X 역할도 반인데 이 X가 뭐냐면 도시인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반쪽은 농민이 되고 반쪽은 도시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떤 문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견해를 적는 이런 게 이제 작년에 시사 쪽으로 주제가 나왔죠. 근데 작년에는 IT 쪽도 뽑았기 때문에 IT 쪽은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주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IT 쪽을 뽑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금융경제하고 일반 시사 요 두 개만 주제를 주고 나오는데 항상 농협, 농촌, 농민, 농촌사회 이쪽과 결부시켜서 공부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글을 적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농협 이쪽으로 엮어서 좀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농협 중앙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농협 중앙회 이번에 채용이 끝나면 또 다시 이제 하반기 채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은행도 농협 또는 농촌 이런 쪽과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되니 농협 은행 5급도요. 논술 주제가 항상 그 좀 평상시에 농촌, 농민, 농협, 농업 이런 검색어들을 중복해서 검색을 좀 하면서 뉴스를 좀 스크랩을 한다거나 뉴스를 좀 읽어보는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그런 훈련을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사회 현상이 있죠. 뭐 귀농, 귀촌, 그 작년에 나왔던 반농, 반X 또 뭐 여러 가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뭐 이런 문제, 그것도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농협과 결부시켜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이 시기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 농촌과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다음 주 이번 기업은행 필기시험 보면 다음 주는 그쪽으로 이제 올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뭐 농촌이나 농업으로 집중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농촌이나 농업만 해도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뱅쌤이 예상하시는 최근 이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농촌, 농협, 농민, 농가 뭐 이쪽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이슈들을 제가 최근 한 1, 2년 또는 최근 진짜 한 3, 4개월, 6개월 이내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좀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방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 천기누설이니까요. 말씀 첫 잘 안 번째는 해주시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귀농 귀촌 인구들과 토착 농민들, 토착 주민들이죠. 토착 주민들과의 이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 문제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사회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농협이나 또는 농민들이나 농촌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농촌 사회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면서 그 안에서 농촌 사회 안에서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제 조금 번화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임대료나 뭐 집가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기존 토착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농촌 사회로 우리가 귀농을 하면서도 우리 도시인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귀농민들, 귀촌인들이 그쪽 사회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기존에 계신 농민들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겨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우리 그 정부 정책 중에 신남방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뭐 태국 이쪽이 강조되고 있죠. 특히 뭐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인도까지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은 어떤 은행이든지 또는 농협중앙회도 당연히 아주 이 관심사입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뭐 최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뭐 다시 올해 안에 어떻게 개최될지 안 될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경제 개방은 어느 정도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 경제 개방이 좀 실현될 경우에 농협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제 또 계속 이제 지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농민들의 고령화 문제. 뭐 60세만 되면 농촌에 가면 60세가 가장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특히 농촌 사회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 동남아시아 계통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농촌 사회로 와서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범죄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다문화 가정까지 이르기까지 뭐 그중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이런 외국인 근로자와 농촌 사회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농촌 사회의 변화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쪽도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에서 도시인들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걸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를 키운다, 뭐 내 집안의 뜰에다가 뭐 배추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도시농업이 커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농촌민들과의 갈등이나 또는 상생 방안이 있을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농촌도 이 양극화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인 농민들과 가난한 소작농의 농민들, 그러니까 경영주와 근로자 간의 어떤 농촌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조되는 스마트팜이나 이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뭐 당연한 주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민들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농촌 사회의 경제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이슈 앞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할 때 그중에서 어디가 먼저 소멸될 거냐,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농촌 사회로 가보면 주민들이 크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중에서도 농촌 사회가 소멸되는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농촌 사회의 대응 방안, 농협의 대응 방안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청기누스를 좀 해드렸습니다. 야, 이게 공부할 게 또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백쌤이 말씀해 주신 거는 꼭 한번 다 짚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백쌤이 말씀하시기를 그 1.5페이지, 비포 형제 1.5페이지를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연습을 하라 했는데 일단 그 종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뭐 컴퓨터로 연습을 하든 A4 용지로 연습을 하든 어느 정도 분량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그 종이를 구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종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그냥 B4 용지 구하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몇 줄이 꺼져서 이제 답안지로 교부가 되냐면 30에서 30에서 32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줄만 이렇게 그으면 답안지하고 똑같은 분량을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한 50줄 정도, 30에서 32줄이니까요. 뒷면에 1.5페이지까지 가면 한 50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0줄 정도를 적는다고 이제 연습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논술은 형식과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설사 이 주제와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 이 여기에서 공부했던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논술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형식과 내용인데 내용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형식적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자, 50줄을 적는다? 그럼 무조건 6줄, 38줄, 6줄입니다. 6, 38, 6. 그래서 서론 6, 본론 38, 결론 6. 요 분량을 딱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본론 안에, 본론 38줄이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음 주에 이제 공부 좀 하셔서 그걸 그냥 때려 부으시면 합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나면 그 주 일요일에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서류 전형 발표가 난 다음에 준비를 하면 4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뭐 남은 다른 영역들도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뱅쌤이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일까요? 좋은 질문이고요. 아주 선택과 집중에 해당되는 질문이죠.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 선택과 집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취업하셔도 마찬가지고 조직 안에 그 기업 안에 들어가시면 항상 윗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음 주는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에 기업은행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택과 집중은 지금 농협은 중앙회가 3교시 시험 있지 않습니까? 3교시 시험이 1교시 인적성, 2교시 NCS와 직무상식, 그리고 3교시가 논술인데 이 비중을 1교시 그러니까 인적성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 2교시와 3교시를 다음 주에는 7대3 내지 8대2로 논술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NCS와 직무상식을 공부했다면 다음 주에는 논술에 집중을 해서 다음 주에는 논술의 오리지널 계속 한 80%를 투자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2교시죠. 2교시 중에서는 NCS와 그 금융상식이 있는데 NCS 쪽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교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NCS와 금융상식 쪽을 역시 7대3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1교시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일관성 문제 있었죠. 그 4월 초에 봤던 인적성검사와의 일관성 그리고 325문제 안에서의 일관성 이것만 유지하면 문제 안 되니까 1교시는 다음 주에 걱정하지 마시고 2교시와 3교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음 주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벚꽃은 제가 그 다음까지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때 보러 가라. 지금 볼 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질 거죠? 여의도에 가서 제가 붙잡고 계시다. 벚꽃나무를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필기 시험 정말 준비할 것도 많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거를 뚫고 나면은 면접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 한 번만 이제 통과하면 됩니다. 뱅쌤의 뽀뽀를 부르는 한방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일정이 진행이 되나요? 예, 그 5월 중순에 이제 최종 면접 겸 1차 면접 한 번을 보게 되죠.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면접을 한 번 보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취준생들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는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근데 그 농협중앙회가 면접을 3가지를 봅니다. 3가지를 보는 게 뭘 보냐면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입니다.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 그 보니까 저는 이거 3가지를 또 한 가지로만 줄였으면 제가 농협중앙회랑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이 3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조금 안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PT 면접 그리고 이 토론 면접, 인성 면접 이 3가지를 보는데 이 3가지의 면접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을 준비했던 분들에 비해서 높지 않으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면접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은 농협은행 5급을 지원해 보셨던 분들 또는 농협은행 6급을 지원해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난이도 높지 않으니까 평범하게 그냥 면접은 준비한다고 여러분들이 넣는 게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면접관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를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 필기시험을 보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예, 저도 우리 취준생들하고 같이 제가 거의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농협은행이나 농협중앙이나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농협, 농촌 이쪽과 관련된 지식을 평상시에 좀 공부를 해라. 좀 찾아보라. 그런 건데요. 그 정보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몇 가지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를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이거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 한두 가지라도 조금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민과 농촌과 관련된 신문사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농민신문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농정신문, 농업인신문,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요 사이트들이 많죠. 좀 헷갈리기도 한데 꼭 요거 메모했다가 농협중앙회 관계사 중에 농민신문사가 있습니다. 요 농민신문사를 꼭 포함해서 나머지 한두 군데만 더 주기적으로 좀 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평소에도 좀 농촌, 농협, 농어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뱅쌤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기장군 장암엽 소재의 주식회사 현대피팅입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입니다. 자재 불출입 및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상여금 30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자재 구매 사무원 1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하북면 소재의 주식회사 한진산업입니다.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자재 구매 관리 사무원 2명입니다. 원자재 관리, 수입품 구매 및 관리, 자재 입출고 관리, 거래선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영어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해외 연수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3,5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그 밖에 통근버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어학성적 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자재 구매관리사무원 총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금마 성모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아반 담임교사 업무 및 보육 업무를 수행할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줄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189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기산업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 포장 업무를 수행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지원과 차량 유지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이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보다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화요일의 남자 위포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4월을 맞아서 지금 지난주부터 인적성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말에 인적성 그 G사트 그렇죠. 시험이 있었는데 네.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집 앞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의 인적성 시험을 거의 주관하는 아. 그 여러 회사들을 주관해서 네네. 인적성을 보는 곳인데 학생분들이 아침부터 많이 몰려가시더라고요. 나올 때 표정이 좀 어둡죠. 어떻더라고요? 네, 어둡죠. 제가 오전에 농구하고 와고 표정이 좀 힘들고 어두웠는데 저랑 같은 표정으로 오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네. 평소에 준비를 탄탄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저희 방송을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기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 나오길 바라야죠. 네.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요. 사실 아무리 본인이 절대적으로 노력을 했다 해도 더 많이 푸시는 분들 뭐 이를테면 제 예전 학생분들 중에 한 7, 8건 정도 풀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푼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식상 보면 뭐 15건, 거의 20건 가까이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쯤 그래도 인적성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따끔하게 했기 때문에 본연의 저희 캐릭터, 별명에 맞게 좀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라면은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마치는 대로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8절 문제집으로 구매를 하셔서요. 시간을 재서 푸는 그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예정된 시간이 오전이면 오전, 점심시간 이후면 점심시간 이후에 맞춰서 시간을 재서 푸는데 익숙해지시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견업체나 외국업체 혹은 중간고사 이후에 있을 인턴 전형들까지도 폭넓게 좀 준비를 하시면서 이 좀 추운
나름 맑은데 추운 이 상반기를 좀 잘 견디시는 여러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접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 신세미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ID1입니다. 29살 여자분이고요. 학교는 지방국립대 불어불문 전공을 했고 무역학 부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3.73이고요. 토익은 915점인데 만료가 됐고 오픽이 IM3 그리고 어학연수로 프랑스에 1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자격증으로는 커말 2급, 델프 B2, 한국사 1급, 국제무역 1급 있고요. 해외 코트라 인턴으로 1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무역 직무로 1년,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에서 현재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대기업의 해외 영업이나 원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업 쪽에 있어서 동원 산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느껴져서 좀 더 비전 있고 저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회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큽니다. 올해랑 내년까지 도전해 볼 만할까요? 네. 이분이 나이 때문에 고민이 많긴 한데 그만큼 경력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력을 자만히 보시면 뭐 화면에 이분의 이력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트라 인턴 1년, 중소기업 1년, 그리고 현대 또 다른 중소기업에서 1년, 그러니까 총 3번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백기가 없이 연타로 이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24세에서 5세 때 인턴 한번 하시고 1년 반 정도의 어떤 어려움 끝에 취업을 한번 하시고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딛고 잠깐 또 쉬시고 또 준비하시고 예,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일일이 파헤치는 게 파헤쳤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추적을 해야만 하는 게 결국 다른 기업으로 또 다른 이직을 함에 있어서 이 짧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 나이께서 한 32살이나 3살이셨다라고 했을 때 직장을 이렇게 3군데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만큼 직장의 경력이 있고 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단시간에 많은 잦은 이직들의 이유가 회사가 받아들이기에 좀 적합한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본인께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좀 정립이 안 된 채로 적당히 지금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의 노력을 폄하하겠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를테면 본인께서는 연봉을 많이 주는 곳에 가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간의 커리어와 뭐 어학, 이를테면 델프 B2, B2면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1, A2, B1, B2인데 B2면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시거든요. 그럼 불어를 이 정도로 하실 정도면 사실 본인께서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뭐 통번역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건데도 무역에 본인이 특화해서 커리어를 밟아가신 거죠. 따라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있는 직장을 충분히 좀 더 다니셔서 이직이나 어떤 이탈 가능성 여부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서 1년 정도 더 다니시면 나이가 이제 30이 되시는 거죠.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소위 본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블라인드 전형의 일부 회사들 그런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적어주신 동원산업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신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고요. 경력으로 지원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력 입사에 필요한 조건들만 놓고 봤을 땐 토익이 맞을까요? 오픽이 맞을까요? 자, 이 의사결정만 놓고 보면 오픽을 따셔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 본인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그래 공공기관 한두 곳 이를테면 내가 몸을 담았던 코트라나 인국공, 뭐 한국공항공사 이런 좀 뭔가 글로벌한 느낌에서 내가 강점을 좀 어필할 곳을 좀 무역의 느낌은 지워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토익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IM3에서 IH나 AL 수준으로 즉 본인의 불어 실력만큼 영어 성적을 올려주시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최선이고요. 이 무역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업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원산업의 경력직을 목표로 하신다면 영어 말하기를 빨리 따실 것 그리고 본인께서 갖고 있는 이력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면접 중심으로서 본인께서 새롭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대기업 해외 영업을 희망한다고 하셨는데요. 당장은 이 상태에서는 대기업 해외 영업 진입 자체가 좀 곤란합니다. 직장 이력 자체가. 이를테면 A 중소기업의 1년은 수산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의 1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업종의 차이도 이런 같은 해외 영업이나 무역을 했다 한들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나 약간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께서 일정 부분 좀 버릴 건 좀 덜어내어 주시고요.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쪽에 취업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인께서 공공기관 취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경력을 더 쌓아주시면서 영어 말하기 점수를 본인의 불어 말하기 점수만큼 키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원 산업에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차 코치님이 이 DLF B2가 굉장히 레벨이 높은 네. 불어를 잘하는 편이라고 하셔서 네네. 이 불어를 강점으로 갈 네. 수 있는 직군이나 뭐 기업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한동안은 있었죠. 그리고 해외 취업이라기보단 해외 영업의 TO가 어느 정도 있었을 한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불어의 강점을 살려서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탈전공으로서 금융권이나 호텔, 항공사 지상직으로의 지원도 일정 부분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무역 쪽으로만 2년, 호트라 1년, 확실히 해외 영업과 무역이라는 바운더리에 본인의 색깔이 분명히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분께 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라, 뭐 솔직히 만약에 실적을 좀 따져야 되는 취업 컨설턴트나 강사라고 한다면 은행 취업하십시오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라는 포장 아래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본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너무 명확하거든요. 갑자기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이 상황에서 해외 영업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일정 부분의 경력 그리고 어학 그리고 경력 기술적인 면도 일정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코트라 인턴은 사실상 인턴이라고 하기에는 좀 단순 업무의 가능성이 크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좀 아픈 발언만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중소기업 1년도 업무 익히는 거 6개월, 실무 6개월밖에 없으실 거예요. 사실상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경력을 메인으로 본인의 경력 기술을 좀 탄탄하게 다져놓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불어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그냥 해당 무역회사나 그 제조사가 프랑스 언어를 쓰는 언어권의 법인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찾아가시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건 본인께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입니다. 아이디 연곳 탈출좀인데요. 연곳이 어딜까요? 26살 남자분이고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재학을 하셨고 컴공 전공을 했습니다. 3.7학점 가지고 있고요. 토익은 750점, 또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 기사랑 정보운영기기 기능사, 또 커말 1급, GTQ 2급 있습니다. 경력은 따로 없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SK하이닉스나 KT 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으로 저런 기업들에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유망 중견 기업 중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연곳 탈출좀님. 컴공학과여서 아무래도 취업이 그래도 그나마 수월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수월하긴 하다만 본인께서 강점과 약점이 이분 또한 명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어학 점수가 750, 만약에 공기업을 진화하신다면 지원 자격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사기업까지 생각하신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일정 부분 필요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어차피 하이넥스랑 KT에 갈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예, 뭐 그렇게 따지신다면, 즉 이 두 곳만 지원하신다면요, 뭐 영어 점수가 그렇게 요원한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다른 회사들, 이를테면 지금 적혀 있는 회사들 중에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서로 지원을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본인께서 학점이 엄청 높으신지는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이시고요. 경력이 없고요. 대외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대외 활동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었다면 매우 좋지만 그렇지 못한 그냥 무슨 장구 동아리, 물론 장구 동아리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경험치가 철저하게 수업 때 진행했던 어떤 과제라던가 뭐 졸업 프로그램 혹은 교수님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지식적인 측면의 기본기 위주로밖에 어필이 지금 안 되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로의 지원을 고민하신다면 아직 이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작은 단위의 회사라도 일단 경력이라고 가깝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아직 졸업을 지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이 어렵지만 졸업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작은 단위의 회사라 할지라도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KT와 관련된 협력사라도 좋으니까 근무를 좀 하시면서 본인의 컴퓨터공학도로서의 강점을 좀 발휘했던 이력을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회 공모전 등을 한번 참여하셨던 이력이라도 좀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런 걸 지금 할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본인의 인적성 문제풀이의 어떤 수준을 빨리 좀 확인을 하셔서 내가 그냥 빨리 전형별 대비로 들어가서 삼성그룹 혹은 SK 하이닉스, KT 메이저 그룹들을 주요 놓고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강점, 소프트웨어 개발의 강점을 좀 살려가면서 내가 취업을 하자라고 아예 좀 포지셔닝을 하시면서 하반기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 계획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네, 이것 딸 시간에 경력. 필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경력이지만 2달 정도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까지 있다면 확실히 지금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그 안에서 어떤 좀 자격적으로나 경력적으로 탄탄하게 대비가 됐겠다라고 인지가 될 텐데 저라면 우선순위에서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일단 근무 경력에 가까운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까운 본인의 경험치들을 좀 닦아놓으시면서 본인의 인적성 문제풀이의 어떤 정도를 체크해 가시면서 길게는 하반기까지 내다보시는 성공 취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는데 차코치님이 뭐 오늘 사연을 포함해서 지금쯤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즌의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위로나 뭐 충고의 한마디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 시기에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답에 가깝게 답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힐링을 받아야 될 분도 있고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은 똑같이 하고 계시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에 맞는 전형별 대비 그리고 근무 경력이 더 자격증보다 필요할 때니까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게 조금만 아프더라도 적합한 조언들을 계속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연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미캐스터도 충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인적성 뭐 떨어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아예 서류에서 떨어져서 인적성도 못 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본인한테 부족한 점이 뭔지 지금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전형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 스펙 감별사에 사연 보내주시면 차코치님이 찝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태성쌤과 함께 GS 칼텍스의 인적성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